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남자는 평생을 돌아보며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왜 그때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왜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까?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먼 곳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다 흘러가 버렸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죽을 담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투박한 말과 무심한 태도로 대했던 남편이었지만 아내는 오늘도 묵묵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홀히 했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분께 얼마나 잘해주고 계신가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씨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피곤하다며 대충 대답했고 자식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들으마 하며 외면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불평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고 대받아쳤습니다. 자신은 희생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가 60이 되던 해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박 씨를 피하는 것 같았고 자식들은 연락도 뜸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거냐고?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박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잖아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은 벌어왔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결국 끝이 있었는데 가족은 평생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일에만 매달렸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일을 조금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먼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사별했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상을 차려주고 옷을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넋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 씨는 비로소 아내의 빈자리를 실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해줄 사람도 집안을 정리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김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후회로 밤을 지샜습니다. 왜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하면 아직 입을 게 있지 않냐 하며 무시했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돈이 아까워서 미뤘습니다. 늘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아내의 옷장을 열고 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그때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김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나?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않은 거야.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겼어. 언제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들은 나처럼 후회하지 말게.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잘해주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70대 초반의 이 씨는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매로 다스렸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칭찬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장성했습니다.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의무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이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왜 나를 찾지 않는 거지? 친구들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며 자랑하는데 자신의 자식들은 연락도 뜸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찾지 않느냐고.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질책만 하셨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자식을 위해 엄격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손지들에게 용돈도 주고 생일 선물도 챙겼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예전처럼 훈계하지 않고 그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찾아오는 횟수가 늘었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차갑게 대하며 보냈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변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만날 수 있으면 오늘 만나십시오. 50대 중반의 최 씨는 친구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집안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만나자 하며 미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최 씨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는데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친구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고,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이 최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 이야기가 끝없이 나왔습니다. 웃고 떠들고 때로는 진지한 고민도 나눴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친구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나중에